물가 여전히 폭등이라 스태그 공포입니다. 스태그가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저성장 고물가라는 뜻이에요. 성장은 떨어지고요. 물가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런 기운이 넘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세요. 10월에 권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PCE 물가지수예요.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그것도 PCE 물가지수가 아니라 근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어텀이라는. 근원이란. 다시 말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요.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요소 제한입니다. 일시적인 요소 제한입니다. 계절적인 요소는 농산물이고요. 일시적인 요소는 유가입니다. 이거를 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간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권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게 플러스 3.5%나 올라갔습니다. 3.5%면요. 목표 물가가 2%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3.5%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위협이 따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지금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월에 5.4%로 가장 높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해서 올 1월에는 4.7%까지 떨어졌고요. 9월에는 3.7%까지 떨어졌습니다. 10월에 3.5% 떨어진 것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이게 경기 침체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거든요. 소비를 줄이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은 이런 싸늘한 어떤 기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도 10월에 9월에 3.5%에서 3.0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에 3.0, 10월에 3.0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시장은 분명히 이거를 보면 환호를 해야 되거든요.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뭐지? 침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침체의 어떤 기운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좋아요. 지금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그 거대 경제가 지금 성장률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는 5.2%의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5.2%.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분기가 2.0%, 2분기는 2.1%예요. 3분기는 5.2%입니다. 이게 연율로 계산한 겁니다. 뭐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니라 연율로. 지금대로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이 5.2%다. 그런 뜻이에요. 뭐 1분기도 지금대로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이 2.0%다. 이런 뜻입니다. 연율로 계산한 건데 이게 5.2%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말입니다. 아니 경기가 좋은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PCE 물가지수가 저렇게 떨어진 데는요. 개인 소비 지출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돼요. 전월 대비해서 개인 소비 지출은요. 0.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9월만 하더라도 0.7%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0.2%가 상승하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개인 소득도 말입니다. 10월에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9월에는요. 개인 소득이 0.4%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줄고 지출도 준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3%까지 떨어졌지만 이거 경기 침체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침체의 기운이 있으니까 저성장의 모두고 물가는 절대로 안 빠질 것 같으니까 고물가의 어떤 모두를 가져간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은요. 이러니까 뭐 대혼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가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정신을 전혀 못 차립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나스닥도 보면 0.23% 떨어졌거든요. 장 중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장 막판에 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2.27이 올라서 14,226.22로 마감했고요.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는요.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다가 또 막판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0.38, 17.22가 올라서요. 4,567.80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4,600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우산업지수요. 이거는 뭐 엄청납니다. 연고점입니다. 연고점. 1.47% 올랐고요. 520.47이 올라서 35,950.89까지 마감했어요. 36,000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엄청나게 올라가죠. 시장에서는 지금 걱정하는 것이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넘쳐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올라가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다우산업이 이렇게 오르고요. 지금 뭐 연중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면 35,950.89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올랐잖아요. S&P 500은 혼란을 겪었지만 그래도 0.38에 올랐고요. 나스닥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요. 아마 차익 실현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0.23이 떨어졌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시장에는요 저는 대혼란의 어떤 조짐이 시장을 쥐고 흔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 실업을 보면 실업수당이죠. 11월 25일에 21만 8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안정적이라고. 과거에 5월 11일에 26만 4천 명까지 늘어나기도 했고요. 작년 8월 11일에 26만 2천 명까지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5일까지 3주 동안을 보면 23만 1,000명, 21만 1,000명, 21만 8천 명.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 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침체라고 보기는 아직 힘들고요. 그렇지만 침체의 조짐이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여러분 시장 진짜 꾸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연중 최저가 아니라 근래 한 3년 만에 최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이 환호가 어쩌면 말입니다. 더 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투자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혼란이 크고요. 이런 시장에서는요.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뭐 전문 투자자분들이야 투자를 하겠지만요. 저희처럼 주식시장에 저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자하는 걸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역행하면서 내가 투자한 그 돈 모두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장의 위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요. 그 위협은요 수시로 말입니다. 더 큰 위협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계속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다양성을 가진 시장에서는요. 조금 한 템포 쉬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올립니다.